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율학원에서 와부고 수학 내신 담당하고 있는 허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제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도심초 예봉중 와부고를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당시에 제가 정시로 이제 서울대에 진학을 했었는데, 수능에서 국어랑 수학은 만점을 받았었고, 영어랑 화원 생투에서 한 문제씩 틀려서, 당시에 이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그리고 아주대, 의대, 카이스트 이렇게 세 학교를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과목을 오히려 제일 잘했었고 수학이 저의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수학 등급을 정말 많이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와보고 학생들을 2024년부터 지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2024년, 2025년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계속 좀 늘어나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기도 했었고 네,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대상으로 내신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및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짰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우리 좀 아픈 기억이긴 한데 우리 학생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충격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고 1등급 컷이 무려 50점대, 평균이 30점대가 나오는 시험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똑같이 1학기 중간고사였지만 2학년 수학 원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겠어요? 이때 9등급제이기 때문에 1등급 컷은 90점대였고요. 우리 아이들의 1등급 컷이랑 비슷한 게 이제 2등급 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등급 컷이 82점에 평균이 56점이었습니다. 조금 웃기지만 1학년은 1등급 컷이 56점이었는데 2학년은 평균이 56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나 난이도 차이가 날 수 있나? 일단은 시험을 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우리 1학년 학생들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냐? 이거 학생들은 다 기억할 텐데 이제 인수분해 게임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읽는 부담이 큰 긴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부교재가 있었지만 부교재에서도 너무 변형을 심하게 한 탓에 이게 변형 문제라고 싶을 만큼 좀 어렵게 출제가 돼서 부교재를 성실하게 풀었음에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만큼 또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시험이었어요. 반면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정말 정직하게 숫자 정도만 바꾼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좀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수학머리가 그렇게 있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래도 9등급제 기준 내신에서 한 3, 4등급 그러면 이제 5등급제 기준에서 내신에서 한 2등급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별을 하는 문항들도 당연히 존재를 했는데 이 변별 문항도 어디서 갑자기 뜬금없는 좀 특이한 창작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정말 고3 수준의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최신 기출이 나오기도 했고 또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 그리고 정말 오래된 기출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고3 수준의 모의고사 기출에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떤 선생님이 맡아서 시험을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향성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이 굉장히 비중이 컸고 텍스트량이 굉장히 많았고 또 독특한 창작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시험이었던 반면 2학년들은 그래도 교과서, 부교재 그리고 고3 수준의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대비를 하면 되겠다가 약간 좀 예측이 되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이제 와보고 2학년 올라가는 이 학생들이 내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대수랑 미적 분일이랑 확통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본기에 충실한 문제들도 많이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나 부교재에서 충실하게 대비를 하고 변형 문제까지 같이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1등급을 목표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고3 수준의 기출 문제까지도 심화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 미적분 2 우리 1학기에 이제 기하 선택한 친구들 이과 친구들 많이 있죠. 그래서 기하랑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에서는 아예 빠졌고 내신으로만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 수능 과목이었던 대수나 뭐 미적분일 이런 것에 비해서는 비중이 조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당연히 교과서랑 부교재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 기본기에 충실해서 변형까지 같이 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기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래 절대평가다가 처음으로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최소한 한두 문제의 변별 문항을 어렵게 출제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1등급 상위권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별 문항까지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커리큘럼 준비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와보고만을 위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좀 올해 2026년에 새롭게 좀 재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중력 1, 2, 슈퍼노바, 사건의 지평선, 유니버스, 막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교재 이름들이고요. 각각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적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1, 2월까지는 뭘 했냐면 아이들 개념 공부했습니다. 개념반 아이들은 정말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기초 개념부터 다시 받고, 심화반 아이들도 많이 까먹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 개념부터 보되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고2, 고3 수준의 모의고사 기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심화 개념들도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3월부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나가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3월은 기출 분석 및 실전 개념의 체화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1, 2월 동안 개념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대수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기하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막상 열심히 하는 친구들일수록 어떤 얘기할 때가 많냐면 제가 개념은 이제 웬만하면 다 아는 것 같고 기본 개념 문제들도 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심화 문제만 되면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시작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3월 동안은 그걸 제가 직접 보여주는 수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보고 기출이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개념이 문제에 적용되는지 과정을 제가 좀 보여주고 학생들도 그걸 좀 따라서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 될 거라고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한테도 아마 당부를 하겠지만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많이 복습을 해서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수업의 목표가 뭐냐면 나처럼, 그러니까 저처럼 학생들이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석하고 거기서 뭔가 뽑아낸 걸로 식을 작성하고 그렇게 풀어내는 연습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4월로 넘어가서는 본격적인 내신 대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부교재가 아마 3월에 아이들 들어가면 나올 텐데, 나오자마자 저는 아마 계속 변형 문제를 만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교재 변형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사실 아마 부교재 아직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작년 재작년은 고2 부교재는 거의 항상 수능 특강이었거든요. 그러면 수능 특강이 막 엄청 어려운 교재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스텝 1, 2, 3이 있는데 레벨 3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1, 2는 또 어느 정도 풀만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사실 수능 특강 풀라고 하면 되게 금방 잘 풀기는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막상 이 문제를 풀었지만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풀이 방법은 없는지, 선생님이 생각해낸 뭔가 이런 번뜩이는 좀 더 좋은 풀이가 없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부교재를 다 풀어보고 좀 더 좋은 풀이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그렇게 연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실전 연습도 해봐야겠죠. 우리 와보고 시험 이제 1년 동안 다들 풀어봐서 알겠지만 사실 모든 문제를 다 푼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험도 물론 우리 마지막에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시험들에 한두 문제는 1등급 학생들도 손도 못 대는 정도의 그냥 버려야 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판단력 그리고 시간 분배 이런 거 연습할 수 있도록 실전 모의고사 만들어서 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아무리 수학을 잘 가르쳐도 사실은 학생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시스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관리 시스템은 크게 4가지, 복습, 점검, 오답, 피드백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복습 단계에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판서해주는 내용들을 항상 손필기 노트로 다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손필기 노트 제가 직접 작성해서 아이들한테 주고 있어서 수업 시간
시간에 저한테 배웠던 내용을 보면서 다시 좀 복습을 할 수 있고, 또 복습 동영상 항상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놓친 내용이 있거나 다시 설명을 보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 영상으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업 반별로 제가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 항상 수업 때 다뤘던 뭐 문제들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아니면 시험지 에 대한 PDF 파일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요 패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좀 손쉽게 PDF로 다운을 받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복스 테스트랑 개념 서술 테스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재시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복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이들이 숙제를 풀어오고 있는데 그 숙제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들로 구성이 된 시험이에요. 그래서 숙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성취도를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원래 이렇게 복스 테스트만 봤었는데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 이게 사실 한 중 정도 난이도의 문제까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문제 풀이 방법, 그 유형에 대한 대처법 같은 것만 외우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사실 시바 문제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정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내가 스스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스스로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만들어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스 테스트랑 개념 서술 테스트가 있고요. 요 두 시험에서 특정 기준치를 넘지 못하면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재시험 클리닉 시간에 와서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문제를 풀었으면 오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답을 다시 풀어볼 수 있게끔 매주 학생들별로 개별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오답 스스로 고치면서 이제 조교쌤들한테 질문을 하거나 저한테 질문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오답 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평소에 학원에 꼭 나오지 않더라도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있을 때는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얻어갈 수 있게끔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시험을 봤을 때 그리고 숙제 검사를 했을 때 문자로 그 피드백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숙제는 뭐 지금 3단원, 4단원 숙제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1단원, 2단원에서 미비했던 숙제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항상 누적 현황도 역시나 학부모님들께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분기별로 뭐 방학 끝날 때 한 번, 1학기 중간고사 대비 기간에 중간에 한 번,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뭐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간에도 중간에 한 번씩 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점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지 관련해서 레포트 항상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 시험 끝날 때마다 또는 학생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1대1 면담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면담 링크 항상 밴드에 열어놓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이런 거는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1대1 면담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커리큘럼이랑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학생들께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약속을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두 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료 퀄리티입니다.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최상위권 선배들 정말 지금 마보고에서 딱 전교 1등, 2등 하고 있는 친구들도 참 입을 모아서 선생님 자료가 제일 좋다 했을 정도로 자료 퀄리티는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만족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정말 어느 학원도 또는 뭐 어느 뭐 선생님도 절대 따라잡을 수 따라잡는 정도 수준이 아닌 그쵸? 압도적인 자료 퀄리티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밤낮 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 자체가 와보고를 이제 졸업한 아이들의 선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냥 학원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나도 와보고 다닐 때 이런 게 되게 힘들었고 수학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떤 것들 위주로 이제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더라 이런 경험들을 얘기해 줬을 때 학생들이 더 좀 느끼는 바가 있고 그럼 나도 선생님처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또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했을 때 또 지나가는 어떤 어른이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선배이자 멘토 역할을 또 잘 해내는 게 저의 또 오히려 더 큰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해내겠다. 그렇게 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온율 학원에서 제가 수학 시간표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금요일에 똑같이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우리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개념반, 심화반 나눠서 2시간, 2시간 수업이랑 클리닉 교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 클리닉 같은 경우에 방학 중에는 그 평일에도 좀 운영을 했었는데,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다른 학원들이 평일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평일에 나오기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다시 주말로 토요일, 일요일로 옮겨갈 예정이고요. 혹시나 나는 주말이 너무 힘들고 무조건 평일에만 나올 수 있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수요 조사를 해서 평일에도 하루 정도 열어보는 것은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6시부터 10시까지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기하는 개념반, 심화반을 따로 나누지는 않고 통합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답 클리닉은 똑같은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돌이켜보면 제가 2024년부터 와보고 1학년을 맡았고 2025년에는 이제 1, 2학년 그리고 올해 2026년에는 이제 1, 2, 3학년을 맡아서 와보고 수학을 지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 매년 한 학년에 1등급 학생들을 그래도 30명 이상씩 내면서 참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제 수업을 들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사실 아직 목말라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잘하고 싶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더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 제 수업을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도와주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성과로 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좀 바라고 또 그만큼 이번 방학 때 저는 정말 좀 기운이 좋다? 약간 이렇게 뭔가 기대가 된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 2학년 올라가는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진짜로 작년 1년 1학년 지내면서 봤던 아이들이랑 조금 달라진 건가? 좀 아이들 성장하고 있나? 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그만큼 수업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좀 한번 학생들이 사고를 좀 쳐보지 않을까 저는 정말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사실은 또 반면 저는 제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1, 2, 3학년 중에 2학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1학년 때는 그래도 좀 의욕이 넘쳤었고 성적이 조금 안 오르더라도 하다 보면 오르지 않을까 하고 그냥 무대뽀로 덤비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또 고3 때는 이제 고3이다 보니까 뭐 슬럼프고 뭐고 앞뒤 가릴 거 없이 저는 고3 1년은 정말 쭉 달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2 때 딱 그게 찾아왔었던 거예요. 1학년 때는 좀 오르지 않더라도 그 뭔가 시작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뭐 앞뒤 안 보고 계속 덤볐는데 그거를 계속 쭉 하는데도 오르지 않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이었어요. 고2 때. 그래서 그때 뭔가 번아웃이 제대로 찾아오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수학 성적이 더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런 시기가 또 우리 학생들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는 우리 와보고 학생들, 우리 후배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혹시 슬럼프가 찾아오더라도 분명히 잘 털고 일어날 거라고 정말 믿고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면 또 언제든 저한테 뭐 개별 면담을 요청을 하든 아니면 그냥 진짜로 찾아와서 선생님 밥 사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면 뭐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도 주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되게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오히려 막 공부 안 한다고 왜 안 하냐 하고 계속 잔소리만 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더 스트레스일 수가 있는 게 저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의 학생들, 진짜 공부를 본인이 하려는 의욕이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내가 공부를 안 할 때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자기 자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핸드폰 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마음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고 되게 속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막 옆에서 선생님도 막 부모님도 너 왜 공부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막 폭발을 해서 나왔다고 했잖아 왜 막 나한테 참견이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이 답답하고 힘드실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본인의 의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또 굉장히 어렵지만 필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학생들이
저도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나마 좀 차이가 덜 나는 제가 학원에서 많이 잔소리 할 때니까 집에서는 아이들 본인이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막 잔소리보다는 그래도 사랑과 격려와 응원으로 많이 보듬어 주시면 학생들이 정말 저는 잘할 수 있는 잠재력, 그런 능력 진짜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가 이제 저 자신의 캐치프라이즈를 이번에 와보고 수학의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잡았는데요. 제가 걸었던 길을 학생들이 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저를 넘어서서 더 멋진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정말 진심을 다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또 믿고 맡겨주시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 문의 주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올해부터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뭐 사실 학생들 보라고 만든 거 느낌이 큰데 블로그에는 좀 정보성 글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꼭 듣지 않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와보고 2학년 학생들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